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운영에 대한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여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 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을 유도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하고요, 조합원은 같은 목적이에요. 네? 이 아파트를 잘 돼서 수익을 최대한 끌어당겨서 인당 추가 분담금이 감소하도록, 네, 이게 바로 같은 목적인데요. 신탁사가 과연 신탁사가 선정이 된다 라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신탁사가 그 재개발 재건축 원조합원하고 같은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사는요, 신탁 수수료만 벌면 되는 거고요. 네, 재건축 재개발에 하이엔드로 하는지, 네,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신탁사를 네,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신탁사 특례가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우리는 참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조합 방식에서 신탁 방식 갈 경우, 네, 기본계획 안전진단을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구역지정 정비계획 추진위원회 설립, 원래 조합은요, 추진위부터 설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 설립을 하고, 그다음 조합 설립이 가능한데, 네, 신탁사 특례는요, 구역 및 사업 시행자 동시 지정 한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정비사업계획 통합 수립, 이러면 여기서 2-3년을 단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과연 수많은 그런 원주민들, 네, 과연 달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23년 4월 달에 개정한 거. 이번에 그 대구 같은 경우, 네, 분양권 거래가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마피가 생기는 거예요. 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주택법을 개정하겠다고 해요. 네, 법안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해야겠죠. 네, 드디어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 네, 이걸 하겠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요, 큰 중요사항이 없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이제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그 비싼 고가의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시세 수준의 그 전세 세입자 들이잖아요. 네, 그 차익만큼만 딱 대출해준다. 네, 그리고 기존의 전세 세입자한테 그 대출 통해서 어떻게 돌려준다 라고 할 경우는, 네, 그 세입자의 계좌에 직접적으로 입금해준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네. 자,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자,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네,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으면 거기서 일부를 떼다가, 네, 기존에,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시세가 4억이고 6억짜리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 네, 이 중에서 새로운 세입자 구할 거 아닙니까? 4억에. 그러면 4억을 가지고 그 이전 세입자한테 돌려주고 동시에 2억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전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적으로 지급이 될 건데, 이걸 후순위로 대출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게 주택담보대출이 후순위로, 네, 밀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이게 SGI든, 네, HF든 보증보험사에서, 네, 후순위를,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가 자기 위에 대출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증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보증보험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보험사에서는요, 그냥 막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그런 대출금 하고요, 네, 전세 세입자의 그런 전세금하고 같이 합쳐서, 네, 시세 대비해서 몇 %인지, 네, 그걸 유심히 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집주인이 무조건적으로 이럴 경우는 보증보험을, 네,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추후에 추후에 전세금을, 네, 못 돌려주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때 가서는 보증보험사에서 대신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갈게요. 네, 우수님 반갑습니다. 팝콘님 반갑고요. 오이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자, 한유님 반갑습니다. 공가비님 반갑습니다.
레옹님 반갑습니다. 담비님 반갑습니다. 네, 오지의 맙소사님 반갑습니다. 런닝맨님 반갑습니다. 인사이트님 반갑습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네, 제 오프라인 강의가 딱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네, 취소분이 발생해가지고 비었는데, 저한테 제가 어제 강의를 합니다. 네, 입금하시는 순으로, 강의실, 네, 강의장에 들어오는 걸, 네, 배정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네. 본인이 이제 글 남긴 거예요. 저 강의 참석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제가 또 댓글 다니까, 네.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 있죠? 제 블로그. 자, 제 블로그 링크를 상단에, 네, 고정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링크에 들어오셔서, 이번 7월 22일 강의에, 네, 참석하실 분들은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주세요. 신청해주시면 제가 입금할 수 있는 계좌하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절대님께서, 네, 맨날 부동산 큰일 나나, 네, 맨날 부동산 큰일 납니다. 네. 절대님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시스타님 반갑습니다. 자, 투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이거예요. 네, 이번에 강의의 목차 구성을 일단 첫 번째 자기소개로 했고요. 두 번째는 대구 부동산의 흐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주준생은 과연 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투자를 했는지 계약서를 첨부해서, 계약서들을, 네, 여러분들께 첨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네 번째가 바로, 그렇다면 부산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향후 대한민국에서 어떤 투자처가 있을까에 대해서 깊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확해요. 네,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제 강의만 듣고 뭐 나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에 하잖아요. 대구, 특히 신암동 이쪽 일대 사는데, 강의장에 들어오셔서, 네, 강의를 듣고, 그리고 저와 같이 소통을 하다가, 네, 점심을 드시러 가시고요. 네, 저랑 같이 말고, 네, 개별적으로 점심 드시러 가시고, 그리고 임장을 하세요. 임장하고 중개사들하고, 네, 같이 소통을 하면서 즐거운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또 하고요. 네, 그날 매수 계약도 할 수 있으면 또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커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데, 수도권에서 충청도까지만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가깝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수도권에서 울산, 부산, 대구, 광주 투자를 하러 가면 망설입니다. 머니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사이클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네. 그거 눈 감고 KTX 한번 타면 가는 거고요. KTX역에서 그냥 렌트하세요. 자동차 렌트해서 그냥 빌려서 다니면요, 편합니다. 네. 자, 광역시가 그렇게 차가 막히는 편은 아니에요. 막히는 편이 아니니까, 네, 서울 수도권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네, 꼭 지방에,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정부에서 발표한 게 3기 신도시, 네, 3기 신도시가 또 3, 4분기 때 착공하는 곳이 있고요. 네, 2027년부터 정말 가닥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인 침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서울과 수도권 분명하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근데 작년에 매수해야 했다?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요, 네, 그걸 매수할 가치도 없었어요. 기다리고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요? 대구입니다. 제철이님께서, 네, 지하 1층 밑에 지하 2층 있다, 지금 집 사면 진짜 망해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분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네. 정님 반갑습니다. 왜 안타깝냐? 그래서 사지 마라.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네. 근데 안 샀어요. 본인이 책임질 거예요? 올라가면?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그 하락론자, 대표적인 하락론자, 그분의 추종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락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돈은 어떻게 벌 건데요? 돈 벌어야죠. 그러면 우리는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관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부동산 투자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무슨 도덕적인 관념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하락론자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은 지금 반등 현상에 대해서 매우 부정하고 절대 아니다, 네, 댓글 올리면 다 지우고 있어요. 지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튼 간에 그런 하락론자의 말 듣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이런 말만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자, 미조님께서 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정부 말 못 믿겠습니다. 더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배신을 많이 느꼈고요. 네, 과연 이 정부가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고 그거 하나 잘했더라고요. 네, 청와대 개방한 거. 네, 그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자, 하느님, 수도권 2030년 기대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요 202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는 어딜 들어가야 됩니까? 대구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조용하게 있으셨기 때문에 7월 4일 멤버십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7월 4일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160분 들어오셨는데요. 좋아요가 49개입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7월 22일에 대구에서 하니까요.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멤버십 홍보점 하면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올 하반기죠. 이제 하반기입니다. 네, 대구 투자를 위해서 카카오 스터디 톡방, 매주 제가 내드리는 과제 수행을 하는 그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디 골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셉티님께서 올해 울산 매수 시점이라 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매도 시점은요? 언제요? 2년 뒤요. 네. 26년, 25년, 26년. 그렇게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주로님, 야가 뭡니까? 예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또, 대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철이님, 굳이,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댓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간에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4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재테크 읽는 조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